안녕하세요. Do Your Own Research 두오리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5월 9일 토요일 미국 주식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캐시 우드가 어저께 CNBC하고 인터뷰한 내용하고요. 또 똑같은 같은 날에 아크 인베스트의 월간 보고서를 또 내놨습니다. 한 30분 정도 캐시 우드가 또 발표한 그런 내용 좀 간추려서 종합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먼저 어저께죠. 그저께군요. 그저께 캐티 우드가 그 CNBC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CNBC는 좀 그 약간 기존 그 레거시 투자 회사들, 뭐 JP 몰간이라든지 아주 큰 회사들은 좀 인터뷰가 상당히 좀 좋은 방향으로 아주 가는데, 이런 약간 좀 아웃사이더들 들한테는 좀 약간 하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캐시 우드에 거의 공격을 하다시피 인터뷰를 이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뭐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그 캐시 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그런 기술주들, 혁신주들이 지금 한 2개월 정도 거의 폭탄을 맞아서 아주 크게 수익률이 떨어진 상황이고요. 아크에서 운영하는 ETF도 2020년도에는 상당히 큰 수익을 냈었는데 2021년도에는 아주 손실을 많이 보고 있죠. 그 상황에서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던졌을 때 캐티 우드는 아주 좋은 셋업에 있다라고 또 받아쳤습니다. 이 좋은 셋업, 나는 이 지금 셋업을 사랑을 하고 앞으로 내가 투자한 혁신주와 성장 기술주들이 더 큰 주가로서 따지면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지금 아주 좋은 셋업이라고 이렇게 또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런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아, ETF 자체를 어느 정도 조정하거나 닫을 생각이 없느냐까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캐시 우드는 지금 우리의 ETF 이코시스템은 모두에게 지금 프라피러블 한 것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런칭을 한 그 스페이스 ETF였죠. ARKX라는 ETF가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또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본인의 ETF에 자기 본인의 다른 ETF를 또 끼워 넣느냐, 이런 질문에서 스페이스 ETF에는 3D 산업이 충분히 중심 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끼워 넣은 것이고 이중으로 피를 차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째서 또 스페이스 ETF, 우주산업, 우주항공 ETF에 넷플릭스가 들어가느냐, 홀딩 컴퍼니로 넷플릭스와 농경기구를 생산하는 회사인 디어가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건 좀 너무 억지 아니냐라는 그런 질문에 우주산업은 셀러라이트하고 기후, 드론, 농경, 그리고 인포메이션을 하나로 묶는 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이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또 그거 답에 이어서 ETF 운영을 계속 확장을 이제 중단을 하고 몇 개는 좀 닫을 생각이 없느냐라는 또 그런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캐시 우드는 화를 내지 않고 차분하게 그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충분히 인터뷰어가 법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어, 그런 그 과정에서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10 빌리언 달러 규모의 운영 자산에서 80, 80 밀리언 달러 자산으로
갑자기 커졌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쉬어가는 시기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슬라에 관해 대해서 또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또 테슬라가 많이 또 조정을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그 로보택시하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다른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회사와 다른 자동차 회사에 비해서 아주 많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행착오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의 입지가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에 지금 문제가 좀 있죠. 중국하고 중국 정부하고 테슬라하고 지금 좀 약간 문제가 있고 테슬라에서 계속 중국 정부에 대해서 구애를 펼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걱정, 우려를 표시했는데 캐시 우드는 반대로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테슬라의 퀄리티가 어, 미국에서 지금 프리먼트에서 생산하고 있는 퀄리티보다 월등하고 그로 인해서 유럽으로의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아주 희망적인 또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트위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애플을 매도한 거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줌 비디오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런 것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좀 흥미로운 점은 알케고스와의 연관에 대해서 빌황이 얼마 전에 큰 뉴스가 됐었죠. 예, 그 알케고스에 대한 연관에 대해서 소문에 대한 그 질문을 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빌황을 한 2013년에 만나서 당시에 아크 인베스트, 아크 ETF를 론칭할 당시에 상당히 시드 머니를 구하기가 힘들었는데 빌황이 시드 머니를 내줬다. 그래서 시작할 수 있어서 지금 상당히 고맙게 생각한다. 빌황에게 고맙게 생각하고 지금은 연락을 한 지 오래되진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어가 빌황이 아크인베스트에 투자한 투자금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어, 예, 캐시 우드는 자기는 아크 인베스트 ETF에 누가 투자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고 앞으로 아크 인베스트의 수익률은 어, 상향 조정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다시 아크 인베스트의 희망을 또 북돋아주는 그런 인터뷰로 마쳤습니다. CNBC에서 많이 공격을 아주 날카롭게 했는데요. 상당히 잘 넘기고 받은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에 이제 매년 월 초에 이렇게 좀 보고 자료를 내놓죠. 거시경제 그리고 어, 그 캐시우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상황들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또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021년 지난 넉 달이 1년 전체 사이클을 경험한 것만큼 익사이링 했다고 말문을 열면서 거시경제를 짚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부양책이 계속 주입되는 가운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꺼내든 부자 증세 및 캐피탈 게인 텍스 인상안을 앞으로 다가올 중간 선거 때문에 인상안에 조정이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는데요. 캐피탈 게인 텍스의 최상 적용률이 43.4%로 내다봤는데 이는 지금 22.8%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죠. 이 때문에 1년 동안 이제 수혜를 본 기술주들에 대해 몇 달 계속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의 코퍼레이트 텍스도 21에서 28%로 올린다고 했고요. 그것은 한 25% 인상 선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 증세 41.8%로 돌아갈 것으로 좀 예상을 했고 캐피털 게인 텍스는
43.4% 정도까지는 오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유동성이 지금 투입이 되는 그 비율이 20 지난달에 24.2%로 어마어마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는 예. 2달 전 27%에서 좀 떨어지면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대변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준은 계속 유동성을 풀고 있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2% 이상 상당 기간 지속되기 전까지 그 스탠스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을 이제 테이퍼링하는 그 기간은 좀 조여지는 기간은 2022년 말이나 2023년 초가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잠시 떨어졌던 물가가 지금 폭등을 하고 그중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이 유가이죠. 기름값이 지금 상당히 정신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유가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90달러 초반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2006년에 있던 한 140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60달러 선까지 올라와 있죠. 작년 팬데믹 때는 한 30불 밑으로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2배가 된 상황입니다. 단기적인 인플레이션 우려는 있지만 5년 정도로 봤을 때 2.5%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건설과 주택 붐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묶여 있었던 목재 가격이 3배나 폭등한 것에 대해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예상 밖으로 저조한 것은 정부가 계속 스티뮬러스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면서 단기적으로 구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기업들이 경기가 살아나는 시점에서 그 경기를 킵업하기 위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저하고 관광 업종에서 구직률이 상당히 높았는데 임시적인 임금 인상이 동반이 됐다고 얘기하면서 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가중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산성도 증가했지만 소비가 스티뮬러스로 인해 엄청나게 증가하면서 공급이 소비를 따라가지 못했고 이유는 회사들이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소비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들이 재고를 엄청나게 늘리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2020년도에 물가가 조정을 받지 않을까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기술주가 주가 상승을 주도했고 2021년에 들어오면서 예상한 대로 가치주로 로테이션 되면서 성장세가 다른 섹터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최근 가장 수혜를 입고 있는 섹터가 에너지주와 은행주들인데 반대로 기술주와 혁신주들은 2월 초에 피크에서 30에서 35%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캐피탈 게인 텍스 증세로 인한 이슈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여러 가지 악재를 지나왔는데 그중 하나가 이제 국채 금리의 갑작스런 인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또 예상 밖으로 국채 금리가 꺾이는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국채 금리는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또 이 와중에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데 국채 금리가 꺾인 것이 이상할 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2006년도의 상황과 좀 흡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년 후에 1년 후에 있을 그 서프라임 몰기지 붕괴 사태로 인한 주가 폭락 그 상황과 좀 흡사하지 않나 그렇게 상황을 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 2007년 당시는
가계 부채가 컸고 부실융자가 많은 반면에 지금은 아니어서 그때의 상황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금리가 오르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 짐작해 본다면 캐시 우드는 세 가지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디플레이션은 굿 디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굿 디플레이션은 캐시 우드가 계속 얘기해 왔던 디플레이션 상황이죠. 어, 이노베이션의 발전에 의한 기술력 증가로서 생산 단가가 절감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의 최강자인 헬스케어 섹터에서도 어떤 이런 DNA 시퀀싱 기술의 발달과 여러 가지 의료 혁신으로 인해서 서비스 단가가 내려가는 것도 어떤 디플레이션을 초래하는 그런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드 디플레이션이에요. 배드 디플레이션은 이런 그 혁신주들의 어떤 기술 혁신으로 단가가 이제 절감이 되면서 소비자 물가가 하락을 초래를 하는데요. 그로 인해서 경쟁을 하는 어떤 그 레가시 컴퍼니들, 좀 약간 그 에너지 쪽 컴퍼니들하고 은행들이 상당히 타격을 받으면서 억지로라도 경쟁을 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리는 상황이 배드 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인플레이션도 안 좋은 인플레이션이죠. 재고율이 계속 높아지면서 그 재고를 나중에 이제 쳐내기 위해서 가격을 억지로라도 내는, 그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올 수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국채 금리가 섣부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의 그 무절제한 그 스티뮬러스로 인해서 좀 경기 인플레이션 상황과 어떤 나중에 좀 경제에 타격을 줄 그 상황을 좀 비판을 하면서요. 구리 가격 폭등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구리 가격이 역사적으로 어떤 베이스 프라이스를 치고 깨면서 다른 뭐 목재나 어떤 다른 원자재 가격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좀 다시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구리 가격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그런 그 내용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구리 가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리서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캐시 우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얘기하고 있는 반면에 디플레이션에 대해 더 지금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본인이 투자한 혁신 기술주, 그다음에 ARK ETF에 나중에 호재로 작용해서 향후 5년 동안 그 수익률을 상향 조정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감을 드러내면서 또 오늘 월간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일단 2021년 2월 달에는 연간 수익률, 컴파운드 애뉴얼 수익률을 15%에서 20%로 잡았었는데요. 지금 상황, 가격이 많이 떨어진 조정을 받을 상황에서는 23%에서 최대 30% 연중 컴파운드 수익률을 상향 조절했다고 자신감을 이렇게 내비치면서 월간 보고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캐시 우드가 투자하는 어떤 이런 투자 성향이 어쩔 때는 좀 무모한 것 같이 저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뭐 팔렌티어를 계속 매집을 하는 것을 봐도 좀 그렇고요. 코인베이스를 높은 가격에 쑥 그냥 상장하자마자 들어간 것도 그렇고 그렇긴 한데 지금 인터뷰에서도 보신 것과 또 아크 인베스트의 월간 보고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자신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견 기다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